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의 최신 동향 및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조업 현장에서의 AI 데이터 처리와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의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이 AI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도입 로드맵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자동화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를 왜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비 중단 시간인 다운타임 유지 및 보수 비용 절감입니다. 예지 보전에 대한 시장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설비 고장이나 정지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산업에 강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설비 센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고 그를 통해서 정지 시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분석 주기의 단축과 실시간 대응력의 향상입니다. 데이터 자동화 처리 체계가 갖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것이 정리되어서 저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이걸 일일이 진행하고 이 상황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고 했던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분석 주기가 훨씬 단축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용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워봤는데 제조 현장에서는 센싱 데이터, 로그 데이터 혹은 촬영되는 장비가 있다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데이터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굉장히 대용량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이것들을 도합해서 통합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수집된 센서 데이터나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분석하면서요. 단일 데이터로는 볼 수 없던 더 깊은 시각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장이 예지 보전 솔루션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에 큰 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자동화 데이터 처리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총 6개의 단계로 구성을 해놨고요. 구성된 단계 2페이지에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도입을 하려면 도입이 되기 전에 준비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정의하는 건 우리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의하자의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크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겁니다. 불량률을 개선하고 싶다. 또는 OEE라고 하는 설비 종합 효율을 향상시키고 싶다. 혹은 MTBF라고 하는 평균 고장 간격을 좀 증가시키고 싶다. 고장 간격을 증가시킨다니까 고장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고장 간격이 늘어난다는 건 설비가 고장나는 시기가 자주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운타임을 감소하고 싶다. 혹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싶다와 같은 핵심 KPI를 선정합니다.
이게 문제 정의의 내용이고요. 준비는 이런 게 준비가 필요하겠죠. 얼만큼의 범위에 적용할 건지,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건지, 어느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도입해 나갈 건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축입니다. AI 자동화 데이터 처리죠. 이 데이터들을 기반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움직이는 구조를 먼저 구축해줘야 합니다. 센서로 측정된 데이터, 검사실에서 검사를 마친 데이터, MES 데이터라고 해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데이터인데요. 제조 실행 시스템, 즉 제조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표준 프로토콜로 안정하게 수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 프로토콜이면 프로토콜이 규약 같은 거죠. 정해진 규약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는 겁니다. 매번 같은 일관된 형식의 데이터가 받아져야 우리가 같은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단위 및 시간에 대한 동기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동기 타임스탬프 같은 것들이 데이터 분석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MLOps입니다. MLOps라고 하니까 생전 처음 보는 단어 같죠?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요렇게 끊어서 볼 수 있고요. 이 ML 자체도 ML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단어는 아니고요. 머신러닝을 줄여서 ML이라고 하고 옵스는 오퍼레이션 이것의 약어입니다. 즉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을 운영한다예요. 처음 보는 용어라 겁먹으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 AI를 의미하거든요.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것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배포되고 서비스될 것이고 어떻게 동작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MLOps를 먼저 구축하게 되는데요.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이 AI를 의미해요. 이 인공지능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이 가능하게 자동화한다. 1회적으로 예측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고 인사이트를 얘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동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생성된 특징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통한 알림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MLOps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운영되는, 배포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대신 생각하는 AI를 어디에다가 탑재할 것인가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되고요. 어느 주기로 추가적으로 좀 더 성능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탑재할지가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조금 곁다리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원래는 이 AI라고 하는 기계가요. 크기가 조금 커서 중앙 시스템에 있었어요. 중앙 시스템에 있고 그럼 데이터들을 싹 수집해서 이 중앙 시스템으로 보내가지고 얘가 판단을 하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AI 모델을 작게 줄여서요. 그러니까 성능은 유지하는데 크기를 줄여서 센싱이 진행되는 엣지 컴퓨터 자체에 탑재하기도 합니다. 즉 센싱 처리가 되고 정제가 바로 완료되어서 만들어진 인사이트 결과를 내는 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결과를 내는 그 파이프라인까지, 그 운영 파이프라인까지 구축을 했다면요. 다음은 POC에서 제한적인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POC가 Proof of Concept, 여기다가 잠깐 쓸까요? Proof of, 글씨가 점점 작아졌지만 Proof of Concept라고 하는 것의 약어입니다. 직역해보면 개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걸 도입한 것에 대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파일럿처럼 작은 범위에 만들어 놓고 일단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작은 라인이나 공정에서 8주에서 12주 정도 이것이 정말 잘 동작하는지 효과를 먼저 검증해요. 그래서 검증을 했는데 괜찮다라고 하면요.
성공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제한적인 확장을 한다는 게 처음에 테스트했던 범위 외에 다른 기능들을 좀 더 보는 겁니다. 비상정지나 통신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혹은 주야 간 교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 페일세이프 점검이라고 해서 이 페일이 실패에 해당하는 요거거든요. 실패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멈추고 그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도 대처가 되는지 같은 것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확장을 통한 검증까지 완수되었다면 이제 단계적 확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파일럿 시스템에서 제한 확장을 하는 게 작은 규모를 잡아놓고 어떠한 여러 기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관점이었다면, 단계적 확장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은 완료됐으니 이걸 작은 라인에 국한하지 않고 공장 전체로 혹은 다수의 공장으로 확장시키자라고 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형태로 계속 이렇게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패키지화가 이 단계에서 진행되고요. 패키지한 이 형태를 고정하고 표준 운영 관리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 똑같은 시스템을 탑재했으니 똑같이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5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운영체계 고도화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거버넌스라고도 해요. 거버넌스라고 쓰면 또 MLOps에 이어 너무 새로운 용어 같을까봐 제가 운영체계 고도화라고 적어놨는데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방식과 구조 전체를 의미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만들어 놓고 끝날 수는 없어요. 우리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형태도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협업, 보안,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요. 운영 규정을 체계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고요. 더불어 이것이 계속 활용되면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성과 관리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스템도 변화하지만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변화될 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관리하는 것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제조 현장에 이 자동화를 도입하는 순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 최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활용 사례는 크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비전 기술을 활용한 활용 사례입니다. 비전은 요 비전을 의미해요. 바라보고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 공장에서 표면 결함, 용접 불량, 균열이나 스크래치 같은 것들, 요거는 뭐 초음파나 전파 센서로도 측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라인에 서서 일일이 확인하거나 만들어진 것을 일부 뽑아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의 미세한 결함까지도 자동 검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기존의 수작업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즉, 검출 정확도와 검사 속도가 모두 향상되면서 전수검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전수검사가 가능해지면 신뢰도가 향상되겠죠. 자, 그래서 익스트림 비전과 인텔 오픈 비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 사례로 이것은 인텔 오픈 비노라고 하는 툴킷을 이용해서 표면 결함 검사를 하는 모델을 배포했습니다. 제조 라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비전 기술을 통해서 결함이 없는지 체크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기계를 도입했을 때 수작업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검사 속도도 3배, 정확도도 95%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속도는 빨라지면서 실패할 확률은 5%밖에 되지 않는, 인간도 그 정도의 실수는 하니까요.
그런 수작업 대비 불량 검출 누락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사례는요. 알로이라고 하는 휠 제조사에서 썰드아이데이터라고 하는 곳과 협업을 통해서 이 자동화 플로우를 도입한 건데요. CNC 가공 공정의 합금 휠 표면을 실시간 카메라를 통해서 얘도 마찬가지 촬영되면 AI가 분석하겠죠. AI가 분석해서 스크래치나 기공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률이 40%나 감소했고 기계가 인력을 대체해서 인력도 축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력이 축소되는 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첫 차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AI를 잘 쓰는 사람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두 번째 사례는 앞에서 얘기했던 예지보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지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진동, 온도, 전류, 압력과 같이 시계열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설비의 이상 징후를 미리 탐지하는 기술이에요. 미리 탐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이 설비가 중단되거나 불량품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나와서 이 시계열 센서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요. 이것도 어려울 게 없죠. 시계열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센싱을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겠죠. 예를 들어 기계를 1시간 돌렸을 때와 24시간 돌렸을 때 점점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미리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고장 시점을 예측해서 불시 정지를 줄이고 부품 교체나 정비 시점을 최적화함으로써 우리의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사례인데요. 유제품 공장, 유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죠. 그리고 유제품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설비가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AI 센서 기반의 예지 보전을 실행함으로써요. 의도치 않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설비가 정지되는 시간이 25%나 감소했고 이때 이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정확도도 90%에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멘스 일렉트로닉스 팩토리 엘레건이죠. 여기의 사례인데요. AWS는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회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서비스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동화를 도입해서요. 오탑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모델들을 썼을 때보다 저기랑 협업을 해서 했더니 더 잘 탐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지 보전 정확도가 무려 97%에 이르러서요.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을 수십만 유로나 절감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실까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여기 모델 재학습 시간을 80% 단축했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 도입 로드맵에 대해 이야기할 때 MLOps를 잠깐 이야기했죠. 이 AI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데 얘가 예측하려면 얘를 가르쳐야 돼요. 학습을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막 아밀라제라고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최신엔 아밀레이스 이런 걸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학습한 걸로는 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더 잘 알도록 하는 건데요. AWS라고 하는 곳과 협업을 했더니 그 다시 알려주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이 엣지 AI 기반 분석으로 실시간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 얘기죠. 원래는 모델이 뚱뚱해서 크기가 커서 우리가 중앙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전송해서 뭔가 모니터링하게 했는데 이제는 설비 자체의 크기가 작은 AI를 달 수 있어서 그 설비 끝단에 달려있는 센싱 같은 걸 엣지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이 엣지 AI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 전송하는 과정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실시간성으로 이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디지털 트윈의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나오죠. 현대모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장 설비 같은 여러 시스템을 3D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장 설계나 레이아웃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돼요. 이 또한 AI가 기술이 도입된 형태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효율적인 데이터 자동화를 위해서 설비 간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결국 이러한 플로우들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표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메타 팩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 트윈을 접목해서요. 실제 생산 공정과 가상 공정을 동기화시켜가지고 신차를 투입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검증하는 단계를 추가했고요. 이에 따라 불량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개발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학습 점검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의 도입 효과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효율성 향상,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고 효율성 향상된다라고 했어요. 맞고요. 사람의 직감과 경험에만 의존한 의사결정 강화, 살짝 이상하죠? AI를 도입했을 때도 사람한테만 의존한다. 세 번째, 설비 이상 조기 탐지 및 불량률 감소,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도 봤던 효과고요. 업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마찬가지 도입의 효과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의 핵심 효과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강화라서 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한테만 의존했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바뀌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가 6단계에 나눠 설명했던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 도입 로드맵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 자, 앞에서부터 보면요. 우리 가장 먼저 예산이나 기간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도입함으로써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정의해야 됐었죠. 그럼 일단 2번과 4번은 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두 갈래로 나뉘어졌죠. POC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인데 POC는 Proof of Concept라고 해서 검증의 단계였습니다. 문제만 정의했는데 검증을 할 수는 없죠. 이미 정답은 3번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버렸고요. 우리 요 도입 로드맵 같은 경우는 문제 정의에서 일단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그렇게 옮겨진 데이터를 토대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MLOps 과정이 진행되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파일럿 과정, Proof of Concept라고 해서 작은 단위에서의 실험을 하고 fail-safe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고요. 단계적 확장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 많은 라인에 우리 공장 전체에 그리고 다른 공장에까지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다음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고도 했던 운영체계 고도화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는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의 사례가 아닌 것은입니다. 첫 번째, 진동 온도 센서를 이용한 설비 고장 예측 시스템. 가장 큰 예시죠. 우리는 예지 보전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딥러닝 기반 결함 검사 시스템을 통한 점수 검사 자동화. 우리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모를 수도 있지만 전수 검사를 자동화했다라고 하는 사례는 존재했죠. 세 번째, 공장 내 작업자
사업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수작업 체크리스트 교육. 데이터 처리 자동화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로봇 동선 최적화 시뮬레이션의 디지털 트윈도 현대모터에서 적용한 실사례가 존재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앞에서 MLOps의 요 ML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이다라고 했잖아요. 저거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딥러닝이죠. 좀 더 깊이 있게 배워서 좀 더 깊숙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애,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상 얘한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조 현장에서의 AI 데이터 처리를 도입했을 때, 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 3가지 이야기해봤고요. 그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는 실사례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이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순차적인 로드맵도 6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봤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이라고 해서요. 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도구를 간단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